안녕하세요. 중위권 전문 입시 유튜브 채널 입시부 장관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아무래도 새 학기인 만큼 고등학생이 된 분들이나 이제 본격적인 입시를 시작하시는 중위권 학생분들에게 생활기록부를 주제로 어떻게 우리가 입시 준비를 해보면 좋을지 간단하게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해보려 합니다. 아마 본인이 중위권이라면 큰 도움이 될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자, 이제 현실적으로 보자고요. 등급은 현재 9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중위권은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해봤자 4등급에서 6등급 사이 정도가 되겠죠. 그렇다면 인서울은 돼야 중위권이지 혹은 3등급이면 중위권이지 등등 이상적인 중위권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즉 저희 채널의 주된 구독자이신 조금 넓게 잡아서 3에서 7등급 정도 되는 학생분들은 그런 이야기에 기죽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두 개의 입시 결과표를 보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첫 번째 대학은 숭실대학교, 그리고 두 번째 대학은 교통대학교인데요. 두 표는 두 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입시 결과입니다. 우선 숭실대학교를 먼저 보시면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는 평균과 90%의 차이가 1 이상이 나지 않는 학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국립한국교통대학교의 경우는 어떨까요? 1등급 이상 차이 나는 학과가 많고 일부 학과에서는 심지어 2등급 이상의 차이가 나는 학교도 존재합니다. 이 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중위권으로 갈수록 성적과 합격의 상관관계가 줄어든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성적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러나 편차가 큰 학교, 즉 중위권 4등급에서 6등급 학생분들이 대부분 지원하는 학교에서는 생각보다 변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가 갈 수 있는 최고의 대학을 가기 위해서 늦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럴수록 더 열심히 여러 관점에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편차가 이렇게 큰 이유는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보는 성적 외 스펙들이 작용하기 때문이겠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단계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서류를 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서류는 학교생활 기록부가 있는데요. 면접을 잘 볼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채웠는지가 중요해집니다. 그러면 생활기록부를 먼저 볼까요? 생활기록부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들어갑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가는데요.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 학생분들이 챙길 수 있는 것들은 창의적 체험활동 사항, 그리고 교과학습 발달 사항,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선생님께서 작성을 해주시는 것들이지만 충분히 학생분들의 의견을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이 맞겠네요. 자, 그러면 각 내용에서는 어떤 것들을 어필할 수 있을까요? 창의적 체험활동을 먼저 보겠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그리고 진로활동으로 나눠지는데요. 자율활동은 보통 학급 내에서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것이 기록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눔, 협업 그런 경험이나 학급 임원같이 리더십 경험을 적을 수 있겠죠. 흔히 이야기하는 공동체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사실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했던 활동 중에서 다른 항목을 통해 보여주지 못한 것들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요. 이는 다음 컨텐츠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략적인 레이아웃을 잡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의 두 번째 동아리 활동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했던 동아리 내에서 어떤 역할과 성과를 보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팁이 있는데요. 동아리는 진로와 관련된 내용을 보여주면 일반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동아리는 진로 외에도 다양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과학 동아리에서 동아리장을 했다면 자율활동을 통해 보여주지 못한 리더십을 내용에 따라서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아리라고 너무 무조건 전공 관련된 내용만 파고들기보다는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을 목표로 보여줘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심지어 공대를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밴드 동아리를 했습니다. 이처럼 동아리를 어떤 거를 선정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활동 내용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보여줬는지도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항목인 진로활동에서는 사실 진로와 관련된 내용 외에는 어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한 자율과 그리고 동아리 활동에서 기본적인 컨셉은 챙겨주면서 좀 더 필요한 역량을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진로활동은 주로 우리가 실제로 한 활동들이 들어갑니다.
주로 탐구 활동들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무작정 활동의 개수를 늘리기보다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깊이 있는 서술이 되어야 합니다. 교과학습 발달 사항은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데요. 흔히 세특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 항목은 각 과목의 선생님들이 작성을 해주시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교과목 선생님께서 작성해 주시는 부분이다 보니 이걸 잘 못 챙긴 분들은 너무나도 평범한 학습을 한 학생으로 인상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안 좋은 예는 그냥 교과서적으로 탐구하면서 내용의 이해도가 높다 정도의 내용입니다. 2차 방정식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 등등 이런 내용은 누구에게나 써줄 수 있겠죠. 또 만약 성적마저도 안 좋으면 이해도가 높다고 써져 있는 게 굉장히 모순적인 내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위권 학생분들일수록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는 활동이나 발표 등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기입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어떤 내용이 좋은 내용인지 그리고 제가 드릴 수 있는 꿀팁들은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 테니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면 너무 편하겠죠. 마지막,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입니다. 전체적인 본인의 모습이 선생님의 입장에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 본인이 주도적으로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역량들을 어필하는 정도는 되겠죠. 진로, 학업, 그리고 공동체 등 학생부 종합전형이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또 평가하는 항목이 잘 들어갔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험을 나타내 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내용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어떤 항목들이 있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기록 사례들이나 혹은 제가 드릴 수 있는 꿀팁들을 대방출할 거예요. 또 미반영이 된 독서 활동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정말 경험에서만 나올 수 있는 꿀팁을 전해드릴 거니 알림 설정하시고 기다려주시면 영양가 높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위권 전문 입시 유튜브 채널 입시부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